많은 분들이 저처럼 깊게 생각하기 그리고 몰입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책을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면 1분 걸려 해결할 문제밖에 못 푼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들,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앞서 인트로에서 제가 좀 심장이 덜컹할 만한 그런 문장을 하나 읽어드렸죠.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면 1분 걸려 해결할 문제밖에 못 푼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오래 생각하는 힘의 중요성 그리고 몰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농문 작가님의 책 슬로우 싱킹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책을 소개해드리게 됐는지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는 소설이나 인문 분야의 책이 아니면 광고를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자기계발 쪽의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즈덤하우스에서 제게 광고 의뢰를 해주셨을 때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슬로우 싱킹과 몰입이 2020년 제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몰입해서 천천히 곰곰이 생각하는 거, 이거를 제가 그동안 너무 못하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이걸 못해서 일을 할 때나 책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진짜 많은 한계를 느껴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여러 가지 올해 목표들을 세웠는데 이 목표들이 전부 다 천천히, 오래, 깊이 생각하기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말에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목표를 잘 이뤄낸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성격도 급하고 좀 허술하고 집중력도 약하고 얕아요. 이런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책과 책의 내용을 받아보니까 읽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저처럼 깊게 생각하기 그리고 몰입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책을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슬로우 싱킹은 자신이 천착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오래오래 깊게 고도로 집중된 상태로 생각하되 그 과정에서 괴로움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완된 상태에서 생각하기를 뜻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가능해? 고도의 집중력 상태를 스트레스 없이 이행한다는 게 가능한가? 집중하는 상태랑 이완하는 상태가 병행이 가능한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슬로우 싱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왜 몰입을 못하는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고도의 집중력과 몰입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몰입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몰입하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도 하고 피로도를 좀 높이죠. 그리고 초반에 이 몰입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되게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도 않고요. 또 집중하는 행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금방 산만해지기 마련이죠. 슬로우 싱킹은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하는 생각하기 방식이에요. 이 슬로우 싱킹에서는 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뇌에서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은 수면 중에 고양된다고 해요. 수면 중에는 기억의 인출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많이 분비되고 전두엽이 비활성화되어 의식 깊은 곳에 있는 장기 기억이 쉽게 인출된다고 합니다. 이 장기 기억은 뭔가를 깊이 이해하거나 미지의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중요한 재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우 싱킹에서는 수면 시간 그리고 짧게 선잠에 드는 시간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나 저자분들이 명상하듯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죠?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몸을 편안하게 이완하되 이 안에서 평화로움과 창의력은 늘리는 방법인 거죠. 또한 이 슬로우 싱킹에서는 자신이 천착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생각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한 상태에서 혹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공상하듯이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죠. 이러한 활동은 관련 생각에 대한 뇌의 시냅스를 계속적으로 자극해서 큰 피로도 없이도 몰입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해요.
운동선수들이 몸을 써서 훈련하는 시간 외에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 작가들이 걷거나 뛰거나 식물을 돌보거나 요리를 하면서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힌트를 얻는 것, 골몰에 있던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샤워하는 중이나 설거지하는 중에 문득 생각나는 것, 이러한 순간들이 이 슬로우 싱킹의 빛나는 순간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극 활용해서 몰입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덜 피로하게 이 몰입의 순간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과연 편안할까? 진짜로 행복할까? 라는 의문도 들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실험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심을 조금 걷어낼 수 있겠습니다. 한 연구에서 대학생 85명을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비완벽주의로 나눈 후 행복지수와 우울감 지수를 측정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적응적 완벽주의란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그에 걸맞은 노력과 성취를 하는 사람이에요.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은 부여하나 노력과 성취가 없는 사람이고요. 비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지 않아서 노력과 성취가 모두 없는 사람을 말해요. 이 실험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고 우울지수가 가장 낮은 집단이 바로 적응적 완벽주의 집단이었습니다. 즉, 성취를 위해서 몰입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태를 잘 유지한다는 거죠. 이 책 슬로우 싱킹에서는 이렇게 몰입이 왜 필요한지, 몰입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지, 몰입한 상태가 일의 능률과 삶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명상이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집중의 상태와 이 책에서 말하는 집중의 상태가 꽤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 또한 상당히 유사하고요. 명상, 동양이론, 심리학, 과학 등에서 얻어낸 몰입과 슬로우 싱킹에 대한 비밀들을 좀 함께 다각도로 엿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제가 아까 언급한 이야기들 외에도 직접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예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서 뭔가 몰입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뭔가 잘못 움직이고 계셨던 분들이 자신의 행동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중요한 업무를 앞둔 그 직장인분들의 예시가 많아서 이러한 분들이 보신다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황룡문 작가님이 전작인 몰입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후기를 들어보니까 몰입과 슬로우 싱킹 이 두 책이 서로 비슷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걸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었고, 반면에 두 책을 연달아서 읽으니까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책을 읽으시려는 독자분들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천천히 깊게 생각하고 몰입하는 법에 대한 책 황룡문 작가님의 슬로우 싱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마 내년에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읽고 오래 생각하기를 제 화두로 계속 끌고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목표들을 좀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신 공보기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편안하고 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